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올여름 휴가 계획 세우셨습니까? 해외로 떠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국내로 간다면 어디로 갈까요? 경북이 바로 생각나진 않을 겁니다. 이처럼 경북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줄고 있습니다. 먼저 권수경 기자입니다. 지난달 한국에서 온 9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서원 5곳이 대구 경북에 있습니다. 경북은 역사 깊은 문화유산과 수려한 자연경관 등 관광자원이 풍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국내 관광지의 약 20%가 경북에 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관광객은 줄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만 보더라도 지난 2016년 60여만 명에서 지난해 52만 명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내국인들도 해외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출국하는 내국인 수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 추세라면 올해는 3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로 여행을 가더라도 대구 경북은 볼거리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찾은 국내 여행지는 강원도였습니다. 경북은 경상남도와 경기도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가진 관광 자원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요즘의 트렌드는 소비자 마케팅적 관점이란 말이에요. 관광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것은 우리는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제시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광 산업이 지자체 수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 끌어당길 대책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감소하는 국내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지자체와 여행업계가 발벗고 나섰는데요. 경북은 지난해보다 숙박률이 50% 가까이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지난주부터 운행을 시작한 영천 관광택시입니다. 주요 관광지 간 거리가 먼 불편을 해소하고 단체에서 소규모로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를 반영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피서철을 맞아 여행사와 함께 만원대 투어 상품을 내놨고 경상북도는 신분당선을 이용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도내 관광지 입장료 할인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수도권 관광객을 겨냥해 내놓은 전략입니다. 저희 나라의 곳곳 숨은 비경이나 갈 만한 곳도 많고요. 아이들하고 이동하기도 편리하고 그래서 올해는 국내 여행을 더 많이 하게 됐어요. 일본 여행을 취소하고 대체 휴가지를 찾는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마케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주 엑스포는 물놀이 축제 입장료 반값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해외 항공권이나 호텔 등 취소 인증샷만 보여주면 경주타워, 주라기 로드 등 전시 체험 시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항에 있는 여객선사는 울릉도와 독도를 오가는 배싹 30% 할인 혜택을 내걸었습니다. 일본 숙박, 항공, 선박 등 취소 수수료와 휴가 체험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참여한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불매운동에 동참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응원과 회사 차원에서 동참하고자 실제 대구 경북 주요 관광지의 숙소 예약 건수는 예년에 비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여행 레저 상품을 판매하는 야놀자에 따르면 이달 경북 지역 숙소 예약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8%나 늘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 대구도 33%로 전국 평균 증가율인 30%를 웃돌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경북의 3대 문화권 관광 사업은 서원으로 대표되는 유교 문화는 물론 신라와 가야 등 풍부한 역사 유산을 바탕으로 관광객을 끌어모으겠다는 계획인데요. 관련 사업이 추진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대구 경북 관광의 해를 앞두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 홍정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청도에 문을 연 신화랑 풍류마을입니다. 신라시대 화랑들의 활동 모습을 복원한 복합형 관광단지로 600억 원이 넘는 공사비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개관 첫 해 성적표는 초라합니다. 지난해 이곳을 찾은 방문객은 2만 8천여 명, 운영비만 6억 7천만 원이 들었는데 수익은 3억 8천만 원에 그쳤습니다. 3억 원 가까이 손해를 본 셈입니다.
청도구는 운영비 부담과 이용객 저조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적자 사업이 더 있다는 겁니다.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3대 문화권 관광 사업 중 본격적인 시설 운영에 들어간 곳은 16곳. 하지만 지난해 운영 결과를 살펴보면 문경, 에코랄라 등 3곳을 제외한 13곳이 모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자체 관계자는 그동안 하드웨어 구축에 치중한 면이 많았다며 통합 마케팅 등 후속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3대 문화권 말 그대로 사업 자체를 권역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통합 마케팅을 한다고 하면 그 적자폭 해소가 가능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전문가들은 주요 관광시설을 연계한 통합교통망 운영 등 세심한 관광 인프라 구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수요자 중심의 관광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기존의 그 관광 자원 중심으로 우리가 좀 진행을 했다면 향후에는 관광 기업이나 관광 시장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고요. 경상북도는 그동안 3대 문화권 관광 사업에 시설 공사비 등으로 약 2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예산 실효성 논란이 거센 가운데 경상북도는 보다 내실 있는 관광 정책을 준비 중입니다. 하드웨어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면은 저희는 이제 스토리를 입히고 그다음에 소소하지만은 관광객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막대한 사업비를 쏟아부은 경북의 3대 문화권 관광 사업.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정책 전환으로 인기몰이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더워도 너무 더운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며칠째 35도를 웃던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벌써 대구 경북에서만 100여 명이 온열 질환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당분간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지난달 23일 경북 청도에서 밭일을 하던 80대 여성이 열사병으로 쓰러져 숨졌습니다. 당시 청도에는 폭염 경보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면서 온열 질환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올 들어 7월 말까지 전국에서 570명이 온열 질환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대구에서는 7명, 경북에서는 89명이 온열 질환에 걸렸고 이 가운데 1명은 사망했습니다. 온열 질환자의 대부분이 한낮에 논밭이나 작업장 등 야외에서 일을 하다 쓰러진 만큼 햇볕이 강한 오후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11시 전에 작업을 끝내야 돼요. 더워서 하지를 못해. 중간중간 계속 안 먹어주면은 자꾸 어지럽고. 한낮에 외출해야 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헐렁한 옷을 입고 챙이 넓은 모자나 양산 등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술이나 카페인 음료는 피하고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온열 질환의 심각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는 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땀이 나는 것에도 불구하고 두통 및 어지러움이 지속되거나 심각하게 땀이 나지 않는다면 119에 바로 신고해 주시고요. 통풍이 잘 되는 그늘이나 에어컨이 작동되는 실내로 환자를 이동해 주시고 다음 주 중반까지는 35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분간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뉴스를 더 쉽고 재밌게 풀어주는 온라인 콘텐츠 뉴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구시청 신청사에 관한 이야기 준비했는데요. 무려 100년 동안 대구 동인동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신청사를 어디로 옮길지를 두고 8개 구군의 유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뉴스토리에서 만나보시죠. 단체 집회의 1인 시위, 거리 곳곳에 걸려있는 유치 홍보 현수막까지 대구시 세청사를 각 구군에 지으려는 유치 경쟁 열기가 여전히 식을 줄 모르고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100년 넘게 시청을 품고 있던 중구와 옛 경북도청이 있던 곳이자 현재 대구시청 별관이 있는 북구. 대구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달서구와 넓은 땅을 무상으로 내놓겠다는 공약까지 세운 달성군까지. 이들 4개 지자체들은 대체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신청사 유치에 나서는 걸까요? 몇 가지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대구시청사가 어떤 지역에 들어서게 되면 대구의 어떤 중심적 역할을 한다고 하는 그런 상징적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그 건물이 들어서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드나들게 될 테니까 그와 관련된 경제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신청사를 가져갈 경우 각 지역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많기 때문이라는 건데 사실 시청을 새로 지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대구시가 지금의 중구동인동에 둥지를 튼 건 무려 100여 년 전. 너무 낡은 데다가 좁기까지 해서 언젠가부터 직원 절반 이상이 별관으로 나가서 업무를 봐야 했습니다. 56년도에 현재 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대구시청에서 신축하여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는 의회가 없던 시절이었죠. 이후 93년에 현재 시청 본관이 사용하고 있는 10층 건물을 증축하여 사용하다가 점차 사무 공간이 좁아서 2004년부터 인근 민간 건물인 동아빌딩, 호수빌딩 등을 임대하여 사용하여 왔습니다. 하위 기관인 중구청이나 달성군청보다도 더 작은 대구시청. 하지만 말만 무성하고 제대로 진척은 되지 못하던 와중에 권영진 대구시장이 폭탄 선언을 합니다. 15년 동안 끌어왔던 신청사 건립 문제는 이제는 시민적 합의를 모아서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참여단의 결정에 100% 승복해서 대구의 100년 미래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 시장의 공언에 지자체들은 너도 나도 뛰어들기 시작했고 유치 열기는 점점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홍보를 위한 영상에 노래까지 나왔는데요. 심지어 지자체들은 자신들의 입지가 최선이라며 이른바 답정너, 연구 영역까지 진행합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살짝 신청사 후보지들을 살펴볼까요? 먼저 중구. 오랫동안 시청에 있던 곳이어서 절대 건물을 다른 곳에 보낼 생각이 없습니다. 현재 자리에 리모델링을 해서 아주 높게 다시 지으면 된다는 주장인데요. 달서구는 두류정 소장을 후보지로 내놨습니다. 시청이 오면 10년 동안 방치된 땅을 무료로 내놓겠다고 했는데요. 달성군도 설아리 분양 홍보관터를 무상으로 대겠다고 나섰습니다. 고속도로가 옆에 있어서 접근성이 좋고 무엇보다 시청을 옮겨와서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구는 옛 경북도청 자리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미 대구시 공무원의 52%가 근무하고 있는 시청 별관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이보다 더 적합한 곳은 없다고 설명합니다. 달아오르는 유치 열기에 당황한 대구시. 전문가와 시민들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꾸리고 한 걸음 물러납니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저와 우리 시 공무원들은 신청사 입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생각도 영혼도 없습니다. 공론화위는 너무 심하게 과열되는 유치 경쟁을 막기 위해서 감점 제도도 도입했는데요. 삭발이나 서명운동, 광고 등을 통한 홍보 활동을 할 경우엔 해당 지자체에 입지 선정 불이익을 주겠다고 통보합니다. 신청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자기 지역이 갖는 장점들을 널리 알리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과열되었을 때 생기는 부작용이 아주 염려스러운 점이 있어요. 무슨 걱정이냐 하면은 심리적으로 막 동원이 이루어지고 또 그것 때문에 어떤 집단적 편향성이 생겨나게 되면은 합리적 공론이 훼손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의 수용성이 떨어져요. 어떤 결정이 내려졌을 때 실패한 지역에서 나중에 너무 실망감이 커서 이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겠다. 이런 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만만치 않은 지자체들. 입지 선정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유치 열기는 폭염만큼이나 계속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입지는 올해 말 최종 결정돼 2024년에는 새 청사의 완전한 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250만 대구 시민의 이름으로 만들겠다.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어떤 모습의 대구시청이냐 하는 것도 시민의 상상력으로 결정하겠다. 또 어디에다 세울 것이냐 하는 것도 시민의 판단으로 정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시민의 참여와 시민의 뜻에 따라서 대구신청사를 건립하겠다는 것이 대원칙이고 절차 관리의 규칙입니다. 많은 관심 속에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는 신청사. 결국 어디에 둥지를 틀게 될까요? 대구시청 신청사, 이 뜨거운 유치 경쟁이 갈등으로 번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되는데요.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잘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숨겨진 더 많은 이야기, 유튜브 CJ헬로 영남방송, CJ헬로 대구방송, CJ헬로 신라방송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대구 경북 지역 출생아 수가 해마다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30일 통계청의 5월 인구 동향 조사를 보면 올해 5월 출생아 수는 대구가 1,100여 명, 경북은 1,2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200여 명씩 줄어들었습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은 대구가 5.3명, 경북은 5.2명으로 전국 평균 5.8명에도 못 미쳤습니다. 2019 청송 국제 지오 뮤직 캠프가 오는 3일까지 청송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에서 개최됩니다. 80명의 학생들이 캠프에 참여해 그룹별 레슨을 받고 청송의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생태숲 탐방과 백자 만들기 체험도 하게 됩니다. 뮤직 캠프는 오는 3일 오후 청송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음악회가 개최되며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문경시 보건소와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이 독거노인 치매 예방 관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생활관리사들이 인지 건강관리에 취약한 독거노인들을 돌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치매 안심센터는 찾아가는 치매 선별 검사로 정신과 전문의 진료와 함께 치매 감별 검사를 추진하고 사회복지관은 맞춤형 사례 관리 대상자를 연계하고 교육 및 홍보를 담당하게 됩니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시행 이후 약 100일 동안 대구에서만 10,0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하루 평균 109건 꼴인데 횡단보도에 차를 댔다 적발되는 경우가 6,830여 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교차로 모퉁이와 버스 정류장 주변 불법 주차가 각각 2,090여 건, 1,480여 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대구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사진과 함께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 년 중 가장 더운 달이죠. 8월이 시작됐습니다. 폭염특보가 전국으로 확대됐고 더 강화됐는데요. 당분간 이 맑은 날씨 속에 무더위는 점점 더 심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아침에 24도로 시작해 한낮 기온 35도까지 치솟겠는데요. 습도도 높습니다. 하루 일정을 여유 있게 계획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 대부분이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열사병과 살찐 등 온열 질환 위험성이 큰 만큼 볕이 강한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 어린이나 노약자는 외출을 자제하시고요. 항상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 속에 무더위는 점점 더 심해지겠습니다. 금요일 한낮 기온 35도까지 오르겠고요. 주말에도 33도에서 35도 선까지 올라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1년 중 가장 더운 시기인 만큼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